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은 그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 몸에서 잘 버티지를 못하는 그게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마찰 압력 충격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웬만치 걸리더라도 우리 몸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일반적인 중년 이상의 분들에 의해서는 퇴행성 관절이 무릎 관절 안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판 연골 구조가 점점 닳아가지고 마모돼서 자꾸 뼈끼리 부딪히게 된다든지 연골 손상받은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있고요. 무릎이 버틸 수 있는 이상으로 과다하게 혹사시키는 거는 굉장히 피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연세와이자락과 김형빈입니다. 원장님, 무릎 통증의 원인은 뭐예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릎의 앞쪽이 아플 때는 무릎뼈와 넓적다리뼈 그 사이에서 위치한 연골이 자꾸 반복적으로 마찰되고 긁혀가지고 생기는 대퇴슬개골 관절염. 이름이 복잡한데 연골 연화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에서 꽤 많이 있고, 그 외에 이 아래 무릎 인대 쪽이 성장기 학생들에서 많이 긁히면서 나타나는 오스구시 병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성장통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중년 이상의 분들에 의해서는 퇴행성 관절이 무릎 관절 안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월판 연골 구조가 점점 닳아가지고 마모돼서 자꾸 뼈끼리 부딪히게 된다든지 연골 손상받은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스포츠 선수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스키 타거나 하다가 갑자기 확 잘못 접질렀다 이러면은 무릎 관절 안에 안정적으로 넓적다리뼈와 아래다리뼈를 연결해서 잡아주는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같은 단단한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가 찢어지거나 다쳐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피해야 돼요? 일단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급격한 외상으로 발생한 인대 파열이라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한다든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임을 과다하게 무릎이 버틸 수 있는 이상으로 진행하신 경우에 마찰되고 긁히고 마모되면서 나타납니다. 이 무릎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역할인데,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많이 움직이면 꺼멓게 연기 나면서 엔진이 다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 무릎이 버틸 수 있는 이상으로 과다하게 혹사시키는 거는 굉장히 피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써야 되는 직업적으로 많이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걸으셔야 되거나 운동선수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쓰더라도 마찰이 덜 일어나도록 미리 충분히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을 쭉 퍼뜨리기 위해서 부드럽게 준비 운동을 일하시거나 운동하시기 전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여기에 걸리는 힘을 대신 받아주는 주변 안정화 근육들을 단단히 키워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릎뼈가 마찰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좋지 못한 자세, 양반 다리를 오래 앉아있는다든지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기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무릎 통증 있을 때 어떤 운동들을 해야지 좋아질까요? 말씀드렸듯이 무릎 통증 원인에 따라 운동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단 이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지고 하면서 이 무릎뼈 주변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무릎뼈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부드럽게 늘어나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릎뼈와 연결된 대퇴사두근이라는 이 무릎을 뻗어주는 근육과 이 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해주는 무릎인대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보통 틀어지게 되는데, 특히 안쪽 반월판 연골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이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무릎뼈를 안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강화 운동도 마찬가지 도움되시고요. 그리고 서거나 걸을 때 이 무릎에 비정상적인 충격을 많이 유발하는 게, 특히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게 짧아져 있으시다든지 한 경우에 마찬가지 무릎이 꺾이는 압력을 받으면서 이 무릎에 비정상적인 충격이 많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에 대해서도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무릎 아플 때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나 음식들이 있나요? 그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식사 잘 하시고 이제 운동 배우신 대로 잘 챙겨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 관절이나 연골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은 이미 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일반적인 뭐 연골에 좋다더라, 관절에 좋다더라 하는 것들은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이제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연구를 해보면은 딱히 효과가 뭐 이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비용 대비 효과로는 딱히 그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먹는다고 몸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연골이 이루는 성분들을 드시는 셈이고 관절에 이루는 구조들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해됐다가 어차피 다시 만들어지는 거라 식사만 잘 하시면 따로 관절 영양제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챙겨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식사를 너무너무 잘 못하신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 관절에 영향이 될 만한 성분을 그래도 그거라도 좀 챙겨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도움은 기대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원장님, 이렇게 해도 무릎 통증이 계속 진행되면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말씀드렸듯이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은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 몸에서 잘 버티지를 못하는 그게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마찰 압력 충격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웬만치 걸리더라도 우리 몸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주변 환경이나 생활 습관, 자세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시겠고요. 그 무릎을 혹사시킬 만한 상황,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거 좋대더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계단 오르내리시거나 이런 것들이 몸 상태는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연골을 계속 긁으시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처방에 맞춰서 병원의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시겠고요. 또 하나 압력 충격 마찰이 많이 걸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체중이겠죠. 마찬가지 체중을 감량을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릎 관절에 마찰 압력 충격이 덜 걸리니까 훨씬 안전하게 관절을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잘 버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윤활액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미 관절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윤활액, 그걸 이제 연골액이라고 하는데 그 연골액이 잘 안 만들어지십니다. 주사로 보충해 주는 게 이제 연고주사 치료고요. 이미 손상받은 연골이라든지 다른 구조물들, 인대나 뭐 이런 것들은 자연 재생이 거의 잘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손상받은 구조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일꾼도 오고 재료도 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가 혈액순환이 그쪽으로 통해야 되는데 연골이나 인대는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받기 시작하면 복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을 혈액순환이 그쪽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혈관이 새롭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뭐 재생치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상처 재생에 도움되는 새로운 염증 반응을 일부러 유발하는 뭐 증식치료 같은 것들. 아예 그 연골세포의 조상격인 그 줄기세포를 거기에 뭐 집어넣는 치료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생시키거나 복구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도움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그쪽에 마찰 압력 충격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벌어진 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자세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운동법, 자세,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처방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거고요. 이제 혼자서는 쉽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